잠깐, 이 영상 그냥 넘기시려고요? 제조업 관련 일 하시는 분들, 현대차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진짜 손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로봇 한 대가 연봉 1억짜리 직원 3명 몫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예외 아니에요. 현대차가 37조 원 투자해서 만든 로봇, 자기 공장에 한 대도 못 넣고 있어요. 노조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5만 대 양산해요.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고요. 근데 한국만 자기 발목 잡혀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황을 보고 벌써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다룹니다. 첫째, 아틀라스 로봇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둘째, 현대차 노조가 왜 질 수밖에 없는지. 셋째, 이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15분만 집중하세요. 일자리 지키는 법,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익 내는 법까지 다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석 영상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아틀라스. 도대체 어떤 로봇이길래 그런 걸까요? 아틀라스를 제대로 알면 노조가 왜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1조 원 넘게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몸무게 90kg, 56개 관절, 쉽게 말해 사람처럼 움직여요. 360도 카메라로 전방위 감지, 최대 50kg까지 들어올려요.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로봇 하루에 16시간 일해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치킨집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24시간 치킨집 사장이에요.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직원, 낮 직원, 밤 직원 3명이 필요해요. 한 명당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에 900만 원, 1년이면 1억이 넘어요.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야근 수당까지. 직원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그만두기도 해요. 그런데 로봇 직원이 나타났어요. 이 로봇은 2억 원짜리입니다. 비싸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 로봇은 아침, 낮, 밤 구분 없이 16시간을 혼자 일해요. 밥도 안 먹고 월급날도 없고 사장님, 저 이번 주 쉬어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해요. 1년 유지비가 1,400만 원. 사람 3명 쓸 때 1억인데 로봇은 첫 해 2억 1,400만 원. 2년 차부터는 1,400만 원이에요. 3년만 돌려도 사람은 3억, 로봇은 2억 4천. 5년이면 사람 5억, 로봇 2억 7천. 여러분이 사장이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답 나왔죠? 게다가 구글 딥마인드랑 손잡고 AI까지 탑재했어요. 단순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합니다.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예약 완료됐어요.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연봉 1억짜리 직원 3명 몫을 로봇 한 대가 해낸다는 건 결국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침이 통할까요? 역사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노조의 로봇 반대를 이해하려면 이 노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차 노조는 귀족 노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숫자부터 볼게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 약 1억 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이 4,200만 원인데 2배가 넘어요. 상위 3%에 들어가는 고소득 노동자들입니다. 이 연봉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파업이에요. 2000년 이후 현대차는 16번, 기아는 19번 파업했습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파업을 자주 할까요? 학교 반장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반장 후보가 10명이에요. 표를 얻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더 세게 나가야 해요. 내가 반장 되면 선생님한테 더 강하게 말하겠다. 이래야 표를 받아요.
조용히 대화하겠다고 하면 쟤는 약해, 뽑지 마. 이렇게 돼요. 현대차 노조가 딱 이 구조예요. 내부에 10여 개의 계파가 있고 2년마다 집행부 선거를 해요. 더 강경한 쪽이 이깁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파업 안 하면 어용노조라고 욕먹어요. 파업을 해야 제대로 된 노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달리기 시합을 생각해 보세요. 독일 선수가 100m를 12초에 뛰면 한국 선수는 같은 거리를 24초에 뛰어요. 2배 느려요. 실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독일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월급은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가장 느리게 뛰면서 가장 많은 상금을 받는 선수. 이게 현대차 노조의 현실이에요. 사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외국에 공장 짓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 국내 공장 2곳이 지금 물량 부족을 겪고 있어요.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로 생산을 옮겼거든요. 노조 리스크를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노조의 요구도 논란이에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정년 65세 연장, 자녀 기숙사 건설, 연봉 1억 받는 상위 3%가 이런 요구를 파업으로 관철하려 하니까 여론이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9월 7년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어요. 찬반 투표에서 86%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아틀라스가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노조의 진짜 위기는 사측도 로봇도 아닙니다.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MZ세대가 떠나고 있거든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현대차 노조원 수가 2022년 4만 2천 명에서 2024년 3만 9천 명으로 2년 만에 2,600명이 빠졌어요. 가입률도 66%에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빠져나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동아리에 비유해 볼게요. 학교에 인기 동아리가 있어요. 원래는 회원 혜택이 좋았어요. 그런데 동아리 임원들이 자기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신입한테는 항상 이래요. 선배들 행사에 와서 응원해. 신입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활동,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근데 임원들은 매번 졸업하는 선배 송별회 준비해. 이것만 시켜요. 신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둘 탈퇴하겠죠. 현대차 노조가 딱 이거예요. MZ세대가 원하는 건 주 4.5일제, 성과급 인상, 유연한 근무예요. 근데 노조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건 65세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 전부 50대, 60대를 위한 거예요. 지금 30대인 사람한테 정년 연장이 시급합니까? 30년 뒤 얘기를 위해 왜 지금 내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까? MZ 입장에서는 완전히 남의 일인 거죠. 특히 사무직, 연구직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요. 생산직 중심의 강성 노조가 회사 전체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실리를 추구하는 MZ에게 정치적 파업은 그저 손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을 막은 집단은 결국 다 졌어요. 200년 전 영국 러다이트 운동 기억하시나요? 방직공들이 기계를 부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계는 더 퍼졌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나왔을 때 마부들이 반대했어요. 마차가 사라지면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고. 맞는 말이었죠. 근데 자동차를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대신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아요. 막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고 적응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쳐도 이미 결과는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일자리 걱정만 하는 사람 있고 이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가요? 먼저 리스크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작정 로봇 관련주 사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과열돼 있거든요. 현대차 주가가 새해 들어 85% 올랐어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지금 뛰어들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
로봇 부품주예요. 로봇이 많이 팔리면 부품도 많이 팔려요. 완성품보다 변동성이 적고 여러 회사에 납품하니까 리스크 분산이 돼요. 관절 모터, 센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둘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로봇 몸은 하드웨어지만 두뇌는 AI예요. 구글 빈마인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봇이 많아질수록 AI 수요도 늘어납니다. 셋째, 로봇 자동화로 수혜받는 제조업이에요. 로봇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주가도 올라요. 로봇 만드는 회사 말고 로봇 쓰는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예요. 내 직장이 10년 뒤에도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창의적인 일, 사람 감정을 다루는 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단순 반복 작업은 다 로봇한테 넘어갑니다. 제조업에 계신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로봇을 다루는 기술, 로봇과 협업하는 능력, 로봇이 못하는 영역의 전문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갖춰야 합니다. 마부가 택시기사가 됐듯이 공장 노동자가 로봇 운영자가 될 수 있어요. 변화를 막으려고 하면 지고, 변화에 올라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정리하면요, 투자는 부품주, AI주, 수혜 제조업 세 가지를 보시고요. 일자리는 로봇이 못하는 영역으로 옮기세요. 이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첫째, 로봇 한 대가 직원 3명 몫을 합니다. 비용은 5분의 1이에요. 둘째, 현대차 노조가 반대해도 역사적으로 기술을 막은 집단은 다 졌습니다. 셋째, 이 상황에서 투자 기회와 일자리 전략이 있습니다. 5년 뒤 두 가지 미래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왜 준비 안 했지? 하고 후회하는 미래. 다른 하나는 그때 영상 보고 움직이길 잘했다 하는 미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걱정만 하면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건가요? 변화를 막으려고 하면 집니다. 변화에 올라타면 이깁니다. 200년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신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5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런 경제 분석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로봇 산업 동향, 일자리 변화, 투자 기회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로봇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 의견도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진짜 위협인지 아직 멀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해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